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마케팅 취업지원실장 윤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는데 덥지 않으셨어요? 올해 최고의 온도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전체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각 전공별로 나누어서 전공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스트 경영대학을 제가 말로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서 2020년도 카이스트 경영대학 MBA, MS 신입생 전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래해서 비즈니스 어나리틱스와 엔트러프리너십을 강조하는 새로운 커리큘럼 체인지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얻고 그 데이터를 정제하며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쓸지 이걸 배운 다음에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현업에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운다는 측면에서 다른 BA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창업한 후에 어떻게 잘 성장 발전할 것인가 하는 그 성장 관리까지 함께 우리 교육과정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기회를 발굴하고 그 기회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두는, 나와서는 관리자형 경영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가형 경영자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스트가 이렇게 그냥 공부하기에만 최고의 학교, 최고의 기관이 아니라 사실 제가 같이 공부했었던 동료들과 지금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일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최고의 학교로 추천하겠습니다. 학장님께서 잠깐 여러분들 환영하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대 학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교수입니다. 바깥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안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환영사를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카이스트의 경영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기술과 경영을 융합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 MBA니, 무슨 정보 경영 MBA니, 금융공학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경영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우리 경영 인재가 필요한 것들은 비즈니스 어네틱스에 대한 기본 기술이나 소양, 그리고 엔트러프리너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2년, 3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본다면 이 두 가지 스킬은, 그리고 두 가지 마인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존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디벨롭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보 미디어에서 비즈니스 어네틱스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보 미디어에 특화된 스킬이나 날리지가 아니라 이거는 MBA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 스킬이나 날리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작년서부터 그것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그 AI에 관련된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웬만한 스킬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MBA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컨설팅 펌에 여태까지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잡을 크리에이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퍼튜니티 윈도우는 그렇게 오래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크리에이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크리에이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비즈니스 어네틱스와 엔트러프리너십이라는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야간이 됐든 아니면 주간이 됐든 아니면 제너럴 MBA가 됐든 스페셜라이즈드 MBA가 됐든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테일러되어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경영대학 차원에서 이 두 개에 대한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드라이빙 포스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경영대학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실제로 세계 경영대학장 학회를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셜 엔터프리너십 MBA와 그다음에 방금 소개한 그 녹색 경영 정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유니크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거의 모든 MBA 프로그램들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와 스킬과 날리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5년 아니면 10년을 바라보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화두가 될 거고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카이스트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속된 말로 빡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오시면 학위를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아니면 고민이나 혹은 스킬들을 얼마나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대한 학습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을 뚫고 오신 만큼 학교에서 무엇을, 이 학교를, 카이스트를 왜 선택해야 될까라는 그런,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카이스트 MBA 학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는 아주 실질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MBA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네. 답을 들을 수 있을지 제가 기대는 안 했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요. 제가 4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요. 4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러분이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커리큘럼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MBA를 졸업하고 나면 스펙은 자연스럽게 MBA 석사 졸업생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나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나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게 3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했던 네임 밸류, 어쩌면 첫 번째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임 밸류는 4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카이스트 동문으로서 네임 밸류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제가 그냥 처음이고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우리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아? 아닙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풀타임 MBA는 다른 경영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아니라 카이스트, 이공계 대학인 카이스트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기부 산하에 있는 특별한 이공계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영을 접목한 경영인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먼저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25년의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경영, 금융경영, 정보, 통신, MBA를 통합하는 테크노 경영대학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시간을 흘러가는, 이 시간은 뭘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인재들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핵심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노베이티브 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노베이션은, 혁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테크노 MBA를 통해서 기술과 경영을 합한 융합된 경영인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정보 미디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준비하는 정보 미디어 애널리틱스 집중 분야가 15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5년, 4년째 그래서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금융공학에서 금융 애널리틱스 집중 분야를 만들었고요. 작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모든 전공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냥 IT 분야가 아니라 HR 분야, 관계없을 것 같은 HR 분야나 모든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앞을 내다보는, 시대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속 성장을 보시면 환경 경영은 좀 시기상조였어요. 1998년에 환경 경영 전공을 만들었는데요. 이 전공한 사람들이 쓸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후변화라든지 지속 성장에 대한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금융에서는 녹색금융 MBA를 만들어서 그래서 녹색의 금융에서도 녹색,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을 했고 그 결실은 녹색성장대학원이 2013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 면에 있어서도 1999년에 혹시 여러분들은 다 젊으셔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이 I Love School이나 싸이월드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네, 조금 연배가 되신 네, 여하튼 이게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I Love School이나 싸이월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홈런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13년에 SK랑 같이 사회적 기업가 MBA를 만들므로써 실제로 졸업하면서 창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지금 2018년에 모든 기업가 정신, 창업이 전 프로그램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아우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시대를 아우르는 네,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가 인정하는 명문 비즈니스 스쿨이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명도 하고 있지만 경영자 과정 아시아 1위고 세계 21위다. 이게 이 인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카이스트 MBA를 나왔다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전 세계에 글로벌 프로그램이 인계된 국가들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이 캠퍼스도 글로벌합니다. 교환학생 온 사람들, 외국인 학생들 또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모두 다 섞여서 공부하고 커리큘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외 연수는 모든 재학생들이 여름이나 가을 학기에 1주, 2주 이상을 가게 되고요. 특별히 금융 전공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은 반드시 해외 연수를 해야 됩니다. 한 학기 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 학부대학을 나오셨는데요. 그때 교환학생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차원이 다른 교환학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환학생으로 나간 학생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인턴십을 한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국제기구로 바로 진출을 한다든가 컨설팅 펌에 취업을 한다든가 또는 월드뱅크 같은 데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의 교육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바로 먹혀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 제가 마케팅 취업 지원 실장이거든요. 네, 취업 지원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실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학교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입니다. 카이스트 MBA입니다. 전 세계를 봐도 1인 각각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 연구실을, 개인 연구 책상을 제공하는 데는 우리 여기 카이스트 경영대학밖에 없습니다. 24시간 동료들하고 같이 랩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부한 것을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바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IT 연구, 전략, 창업, 지속가능 경영, 재무가치 평가, 그리고 통계,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그리고 기업가치 평가. 최근에는 퀀트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 계량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내가 공부할 걸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체화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 역사가 길기 때문에 동문들이 와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요, 멘토를 해주고요, 프로젝트 전해주고요, 그리고 취업 기회도 주고요. 동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 동아리입니다. 또 금융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기 전에 또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컴피티션을 합니다. 케이스 컴피티션, 국제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퀀트 이런 그 컴피티션에서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영자문 실습을 과목 안에서도 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서 하고요. 그리고
실전 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금융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활동이 될 겁니다. KSIF 학생 실전 투자 펀드는요, 모의 투자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10억을 쾌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입생부터 박사과정생, 경영공학의 박사과정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네, 서치하고요, 그리고 분석하고요, 그리고 모델링하고요, 투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빨간색이 표시 줄인데요. 네,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나 본데요. 이따 뭐 박강호 금융대학원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배운 것을 금융기관 하나 있는 거랑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세 번째 기준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실은 학교에서도 이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이 조건이 우리가 보는 조건이에요. 이걸 하는 거는 스펙이 아니라 자기 스토리를 만들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뜨겁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졸업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인생을 리부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리부트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why 카이스트는 카이스트 동문이 돼서 더 넓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동문, 제가 가장 먼저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풀타임 MBA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가장 많은 동문이 있겠죠. 취업률도 보면 95%입니다. 이 통계는 졸업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마감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각 전공에서 1명 또는 0명이 그때는 미취업 상태지만 취업은 다 100% 다 합니다. 제가 취업 지원 실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취업을 하지만 실제로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스토리대로 내 커리어 패스를 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있냐 하면 네, 83%가 경력을 전환해서 또는 경력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는데요. 직무에 있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금융이 대강 한 50%가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IT 컨설팅, 이런 쪽이 IT도 있습니다. 취업률이 95%라고 말씀드렸고 경력 전환을 하는 비율은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동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실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동문 수학할 동기들입니다. 다른 데는 글쎄요, 한 클래스, 두 클래스. 그리고 이게 2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반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오버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 한 클래스가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카이스트 MBA에 오시면 동문 네트워크가 최고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께서는 동문 수학하는 3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랩이 되니까 2배가 되겠죠. 그리고 경영공학 석박사까지, 아까 KSIF는 박사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1년 800명이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구슬이 많아도 꽤야 보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떤 액티비티로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레주메 북을 해서 그 기업체라든지 동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동문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많지 않은 8,700명 되는, 어떻게 보면 경영인들 중에서 8,700명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핵심 인재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들한테 보내면 동문들이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해달라, 또는 몇 명을 찍어서 면접을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문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동문은 전화해서 내가 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간담회 같은 형태로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즉 우리는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수월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동문들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를 졸업하면 역시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동문이 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수학하는 동기들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고 투자자가 되고, 그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박상재라는 동문은 같이 우리 동문들을 같이 채용해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동문이 기금을 내서, 창업 기금을 내서 제 학생 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Y 카이스트를 4가지 말씀드렸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커리큘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활동들,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내가 힘이 될 동문 네트워크, 이 4가지입니다. 저는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마케팅 실장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진실을 여러분한테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게 가장 훌륭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Y 카이스트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한 100여 명 정도의 교수진이, 아주 우수한 교수진이 여러분을 가르칠 예정입니다만, 비교해보면 다른 데는 학부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학부가 없습니다. MBA, MS, PhD만 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의 관심이 다 이 대학원 학생들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파이형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파이형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파이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맨 위는 일반적인 경영,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제너럴 MBA를 말합니다. 제너럴 MBA는 테크노 경영대학원에 이렇게 TMBA, 프로페셔널 MBA, 그리고 창업하는 사회적 기업 MBA, 이그제큐티브 MBA가 있고요. 그리고 뿌리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가가 되는 그런 정보 미디어랑 금융과 그다음에 녹색 성장대학원의 녹색 MBA가 있습니다. 물론 MBA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라이즈드한 이 MBA나 MS도 일반적인 경영 모두를 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인재는 파이형 핵심 인재, 파이형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제너럴 MBA의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전체 세션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전체 세션에서 설명드리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가셔서 전공별 세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테크노 경영대학원은 현재와 미래의 경영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과 경영을 접목한 융합형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이 기업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원 대리도 있으시고 과장 차장도 있으시고 이 직급에 따라 기업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과장까지 해당되는 게 테크노 MBA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장과 부장까지가 프로페셔널 MBA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 이상 CEO급은 이그제큐티브 MBA가 될 거고요. 나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거야. 졸업하면서 바로 창업을 해야만 하는 사회적 기업 MBA뿐만 아니라 요즘 테크노 MBA나 프로페셔널 MBA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창업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테크노 MBA는 2년 전일제입니다.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스토리를, 경력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54학점이고요. 54학점은 다른 데보다 좀 학점 수가 좀 많습니다만 학생들이 그런 소문은 들어보셨죠? 카이스트가 좀 빡세다. 네, 맞습니다. 빡셉니다. 빡세게 공부해야 되고 빡세게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습니다. 산업체나 전문 분야에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은 없지만 그거에 준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도 뽑고 있고요. 테크노 MBA는 또 특히나 2018년에 우리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모든 전 과정에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노 MBA 이 통합적인 경영이라는 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기본으로 해서 창업과 신사업적으로 나갈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반 경영 분야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좀 하부단으로 보면 공급 사슬 관리 및 IT 경영 분야 또는 마케팅 전략 경영 분야, 애널리틱 컨설팅 분야, 재무 회계 분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과목을 들으면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다라는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실은 아시죠? 증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되느냐, 내가 그런 전문가가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모두 다 들으셔도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페셔널 MBA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는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거 테크노 MBA 만들 때 교수님들하고 막 얘기를 할 때 저는 2년으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마케팅 하기가 좋아요. 근데 타협이 안 됐습니다. 3년으로 했어요. 그래야만이 테크노 MBA와 퀄리티가 같아지기 때문에 3년은 우리 하자. 타협하지 않은 프로페셔널 MBA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MBA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고요. 이 안에서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걸 제가 관찰합니다.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안에서 이직도 일어나고요. 창업도 일어나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사실 제가 보건대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욕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 그 바쁜데 공모전 다 나오세요. 창업 다 나오시더라고요. 프로페셔널 MBA 나는 지금 계속 일하면서 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프로페셔널 MBA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가 MBA입니다. 우리가 회사, 개인의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창업을 격려하는, 독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업 MBA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K가 100% 장학금을 내서 공부하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또 카창투를 통해서 또 사업 자금도 IR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창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가 MBA를 선택하시고 창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그제큐티브 MBA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게 되니까요. 또 여기는 이그제큐티브 MBA에서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제너럴 MBA까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페시픽한 정보미디어나 금융이나 또는 녹색에 관한 것은 굉장히 스페셜티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각각 대학원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융전문대학원장님이신 박광호 교수님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재난 메시지까지 뜰 만큼 덥고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래도 2도가 낮아요, 다른 곳보다. 제가 여기 교수 아파트 12년 살았는데 요즘 자동차에 실외 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숙사 살게 되면 숲이 많아가지고 다른 곳보다 여름에는 2도 낮고 겨울엔 또 2도 춥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 홍릉의 사계절 일찍 오신 분들 여러 번 봤죠? 다른 데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의외로 서울답지 않게 하늘이 파랗고 맑은 거 보셨죠? 미세먼지가 다른 것보다 여기가 훨씬 적어요. 굿뉴스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숲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숲이 굉장히 많아요. 숲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고요. 두 번째, 우리 녹색 경영 정책 석사 프로그램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영대학 최초의 녹색 건물도 있어요. 녹색 강의실. 녹색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수업도 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다른 것보다 미세먼지가 좀 적다는 거, 이것도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몰랐죠? 제가 학교에서. 그래서 이 전체 세션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금융 MBA를 신청했는데 와서 들으니까 녹색 경영 정책이 나한테 맞는 거다. 이렇게 잘못 신청을 했는데 이쪽이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10월까지 2달이 남았어. 우리 그 입시 시작할 때 2달이 남았는데 여기 대학원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기생충처럼 성적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될까? 2달 동안 나의 퀄리피케이션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런 걸 교수님들 통해, 다 우리 입시위원이 될 거니까 그런 거 배워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뭐 금융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금융 MBA 세션에 와서 저한테 또 들으면 되고, 이번 지금 전체 세션에서 다른 대학원장님 있으니까 Q&A 시간 있으시죠, 실장님? Q&A. 네, 그럼 Q&A 때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 대학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금융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 기획재정부, 지금은 금융위원회죠. 그러니까 인정한 원 앤 올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금융공학 MBA로 96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인가를 내가지고 금융 MBA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96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일어나기 1년 전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8년 아니에요. 다 1, 2년 전에 저희 선배 교수님들이 벌써 그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 전에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때 1999년에 첫 번째 금융공학 일기가 그 아시아 금융위기 가운데 얼마나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그 리스크 관리 천병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또 금융 MBA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자산 운영업, 그 다음 퀀트 이쪽 길을 다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10년 위기설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계속 안 터지다가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 한일 무역 문제, 그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되면서 또 우리가 10년 만에 또 금융 애널리틱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더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보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게요. 무슨 국내 유일의 금융 전문대학원이라고 그러는데 2년 전에 이제 부산에도 금융대학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인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부산에서도 금융대학원이 금융위원회가 인가했어요. 근데 부산 금융대학원은 금융 전문대학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금융 특수대학원이에요. 근데 특수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특수를 빼고 그냥 부산 금융대학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저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에서는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해요. 금융 인력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그 출금 전표를 쓰고 이렇게 돈을 찾으면 앞에 창구에 직원분들 많지죠. 그분들이 은행 텔러라고 그래요. 텔러. 근데
우리가 은행 텔러라고 하면 금융 인력이랑 금융 전문 인력이랑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금융 MBA 프로그램에 보면 은행 가가지고 나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국제금융맨이 되고 싶었는데 은행에 가서 막 돈 바꾸는 텔러 이런 거에 너무 타협돼서 저희 과정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가 됐고 펀드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 과정 오기 전에 한 명도 펀드 매니저가 없었고, 아니 펀드 매니저는 좀 있었죠. 특히 그 애널리스트 있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스트 애널리스트 중에 저희 금융 MBA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양성하는 것은 바로 펀드 매니저나 퀀트나 그런 애널리스트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요. 텔러로 왔다가 다시 텔러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융 전문 대학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그 다음에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정이 정말 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저런 골드만삭스, 뭐 블랙락 이런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하고 또 우리 교수님 중에 현업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강의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미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크시프라 카이스트 스튜던트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해서 아까 그 까먹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남표 총장님이 2008년에 주실 때 10억 원 다 잊어버려도 좋다. 이거 교육비니까. 근데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주식시장 또 최근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10억 갖고 그 안에서 우리 다 해요. 대체 투자도 해요. 뭐 파생 상품 투자는 물론이고 뭐 대체 투자도 하고 요즘은 AI 머신러닝 트레이딩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돈 갖고 여러분들이 AI 머신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 디벨롭 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다. 실제 돈을 갖고 학생 투자 펀드를. 지금 또 제가 지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그리고 이런 전업 회사를 또 우리가 방문도 해요. 여러분 IFC 여의도에 건물 있죠. 그런데 또 방문할 기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곳에 가면 또 나중에 거기서 잡을 잡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가진 곳에 잡을 잡게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오늘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트레이딩 룸이 있어요. 또 안에. 로이터,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로이터에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줘가지고 실제로 우리 그 로이터 트레이딩 룸이 있습니다. 이따가 금융학생들 한번 같이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융 MBA는 2년 프로그램이고요. 주간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이제 자비 학생들한테는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아까 TMN 아직도 경력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경력 금융 MBA는 안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인베스트먼트 뱅커, 투자은행, 투자금융, 기업금융, 또 자산운용사 많이 취직되고요. 그다음에 이 리서치 이게 애널리스트거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요즘은 뭐 프라이빗 에쿼티,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가지만 프라이빗 에쿼티, 벤처 캐피탈로도 많이 갑니다. 근데 금융공학 석사는 또 아카데믹한 과정에 여기는 다 석사 논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좀 그 이공계 출신들이 많고요. 금융 MBA는 경영경제 뭐 인문대 출신이 많고 여기는 이공계 출신들이 많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자산운용 쪽, 파생상품, 위험관리, 퀀트 이런 거 특히 애널리틱스 특히 내년부터는 애널리틱스를 우리가 봄에 봅니다. 금융 애널리틱스를 봄에 뽑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맞을 것 같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 둘 다 금융 MBA나 금융공학은 직장 영역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와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이따가 금융 MBA나 금융공학 석사 과정 개별 세션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 전문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다음번은 정보 미디어 경영대학원장이신 오원석 교수님. 저는 제가 이 학교 온 지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카이스트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죠? 기술이죠. 예. 그래서 저희 정보미디어가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예. 이 카이스트의 중심적인 프로그램 하나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학생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교수님들도 아주
아주 바쁩니다, 요즘.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따 그 개별 세션에서 자세한 질문 있으시면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크게 정보미디어 MBA하고 정보경영 석사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정보미디어 대학원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96년에 MIS 텔레콤 MBA라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미디어 대학원은 2006년에 처음 생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이제 14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정보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정보, 인포메이션과 미디어 이 두 분야를 같이 아우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2012년에 정보경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파트타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PMBA의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IT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저희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아주 집중적으로 과목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과목을 설명드릴 텐데요. 요즘 거의 정보 미디어에 오시는 분의 대부분의 그 학생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 80% 이상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전공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저희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보미디어 MBA하고 정보경영 석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정보미디어 MBA는 풀타임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풀타임으로 그렇지만 1년에 걸쳐서 이게 가장 저희 정보미디어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1년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회사를 휴직하시고 오셔서 1년 안에 프로그램을 끝낼 수도 있고 또 요즘 IT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렇죠? 빨리 끝내야죠, 모든 거를. 그래서 저희는 1년 안에 굉장히 컴팩트 있게 하지만 굉장히 워크로드는 많습니다. 남들이 2년에 하는 거를 1년에 해야 되니까 사실 1년 내내 굉장히 좀 바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에 역시 끝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정보경영 석사는 이건 파트타임 프로그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주말이나 주중에 하루 오셔가지고 과목을 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학점수도 좀 다르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정보경영 석사는 논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IT 주제, 이게 AI가 됐던 블록체인이 됐던 IoT가 됐던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예, 저희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교수님과 1대1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정보경영 석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개별 세션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정보미디어 풀타임 프로그램이요. 이 프로그램은 이 세 개의 그 집중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IT, 미디어 이 세 개의 분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산업 특화형 실습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눈으로만 아는 지식은 금방 잊어먹고 응용력이 약합니다. 자기가 손으로 실제 뭔가를 해야지만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BA 과정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학생들이 기업의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아니면 교수님들이 주선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실제 처음 정제하는 작업부터 끝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실습을 하면서 실제 손으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정보미디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프로그래밍 교육도 합니다. 이게 개발자를 양성시키는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과정이 저희 그 BA 집중 분야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개별 세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IT도 있고 미디어 분야도 있는데 이거 역시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정보 미디어의 그 BA 과정을 말씀드리면 툴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툴도 배우고 케이스 스터디도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과목을 통해서 어떤 계량적인 통계적인 데이터 마이닝적인 그런 지식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손으로 익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말씀은 이따 또 오후 세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대학원의 엄지영 교수님 모셔서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녹색성장대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러 나왔습니다. 녹색성장대학원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1개 운영되고 있어서 설명드릴 내용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림이실 거예요. 기후변화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왜 경영대학에서 중요하느냐. 기업이 바로 생성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국내외 각종 공급사와 또 소비자들과 관계하고, 그 전 과정을 통해가지고 사회에게 또 주주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 바로 기후변화가 지금 유례없는 그 위기, 리스크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또한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중요하고 또 국가 성장에서도 많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또 잘 활용하면은 또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기회를 잘 대응하고 그리고 선점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대학원이 설립되었고 녹색 경영정책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대학원은 2013년 설립된 이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 최초로서 국내에도 다양한 뭐 환경 정책, 환경 경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대학 최초로 그 OECD 등의 국제 기구가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만든 그 그린 그로스 날리지 플랫폼이라는 GGKP에 국내 대학 최초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코퍼레이트 나잇이라는 지속 가능 분야 또 환경 경영 분야의 랭킹이 있는데요. 세계 탑 랭킹이 코퍼레이트 나잇 Better World MBA에서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에듀니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랭킹에서도 아시아 1위, 세계 12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바로 녹색 경영정책 석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녹색 경영정책 석사 과정은 녹색 경영과 녹색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일제 석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석사 2년짜리 전일제 석사 과정이 되겠고요.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논문 석사 내지는 교과 석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과목을 들어가지고 또 논문 석사 같은 경우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되고 교과 석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학생은 현재 카이스트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 같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장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이스트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입학 추천 기관, 그러니까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비를 지원받아서 오시는 경우,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 경영 정책, 이 학문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실무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 연구라는 것들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것을 발표하고 또 해외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포스터 발표도 합니다. 학생들 포스터 발표요. 그리고 현장학습 국내외 녹색 성장 관련된 유관기관에 방문을 해서 학습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셔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그 덴마크 장관이 와가지고 강연했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녹색 경영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전공을 세션에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Q 그 Q&A 시간은 각자 세션에서 하기로 하고요. 입학 절차는 올해는 10월 2일에서 2주간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그 팜플렛에 있습니다. 보시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면접이 되니까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자마자 모두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이고요. 개강은 내년 3월입니다. 우리가 2월에서 1개월 늦췄어요. 단 1년 과정인 정보미디어 MBA는 그냥 1월에 시작을 합니다. 자, 몇 가지 늘 나오는 얘기라서 제가 이거 마련해 봤는데요. 우수성 입증 자료가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긴 하지만 그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세 번째 조건인 내가 열정을 다해서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 이야기들을 이런 걸 통해서 서류로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증 자료가 있으면 내시면 되겠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지만 입증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내시면 되겠고요. 비전공자 입학이나 수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의외로 이런 질문이 많아요. 네, 쓸데없는 걱정이세요. 왜냐? 아까 동기가 300명이라 시너지가 난다라고 했는데요. 그 시너지에는 다른 전공, 다른 경력입니다. 그럼 모든 다른 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너무너무 폭발적이에요. 환영합니다. 비전공자 환영입니다. 네, 금융에 반드시 이공계 전공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점수,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물리적으로 영어 점수를 따두는 거죠. 요거는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실 때 10월 2일 날 낼 때 성적표를 내셔야 돼요. 나중에 내겠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입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10월 2일 이전에 영어 점수가 10월 14일, 최대한 10월 14일 이전까지 영어 점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 3년 했거나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나 웨이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사전 준비,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생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왜 MBA 지원하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지?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나는 이런 사람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 플랜이 있으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되고요. 경력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양성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AQ를 마치고 Q&A 세션은 각 프로그램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우리 학생이 카이스트 MB 학생이 된다면 졸업 때까지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Strong word, shameful. So that's our reaction, right? 네, 여러분 모두 리부트 하시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추구하는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